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끄적여 본다. 여러분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코너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나의 옛날 일기와 나의 주간 일기입니다. 먼저 나의 옛날 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쓴 일기를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의 주간 일기는 제가 한 주 한 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일기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세계로는 일기를 통해서 함께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유년 시절도 떠올려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도 분명히 공감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동네 친구이기도 하고 때론 동생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언니, 누나 혹은 딸 같은 그런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소은의 일기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네, 박소은의 일기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두 곡은요, 사실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제목의 노래들로 선정을 한 건데요. 전 사실 박소은 씨의 이 일기라는 노래는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가사 내용이 하나하나 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세상엔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우울한 어느 날의 일기. 이런 가사들이 정말 공감이 갔어요. 사실 제가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데 거의 부정적인 내용들밖에 없더라고요. 약간 화나거나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해서 거기다 쓰면은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이야기가 밖으로 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계십니다. 코너 일은요, 나의 옛날 일기를 낭독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저의 과거 일기는 바로 제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 2주 됐을 때 썼던 일기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읽을 수가 없는데 특정인의 성명이 있어가지고요.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땡땡 언니의 일기장, 값진 일기장, 그리고 우연히 아주 우연히 땡땡 반에서 선배들이 버린 책들 중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을까 싶어서 책을 조금 뒤지다가 발견한 일기장이 있었다. 그 일기장엔 그 언니의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이 드러나 있었다. 물론 훔쳐보려고 이제 본 건 아니었지만 그 일기장이 나에게는 큰 변환점이었다. 이 일기장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기를 쓰는 중이기도 하고 매우 흥미로웠고 뒷이야기도 좀 궁금했다. 굉장히 일기를 쓰는 실력이 소설가 같고 수준급 내용이었다.
아마 선생님께 제출하는 그런 일기장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언니를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 오랜만에 일기를 써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쓸 말이 너무 많고 많다. 지금 고1이 되고 나서 1주, 2주, 3주 좀 안 되게 지났으려나? 많이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있다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특출나게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닌 나는 그냥 낙서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일 뿐이다. 막연한 꿈은 아나운서지만 그냥 아직 잘 모르겠다. 정말 하고 싶은 거, 친구 관계도 중학교 때와 달리 학생 수도 많아지고 정신도 없고 반 친구라곤 땡땡이뿐? 물론 다른 애들과 말은 섞긴 한다. 그저 중학교 때 쾌활하고 활발하던 내 모습이 사그라들고 소극적이게 된 게 점점점 학기 초라 그렇겠지? 정말 여러모로 고민은 산더미지만 아무렴 공부가 제일 큰 고민이지. 짧게 쓰고 끝내려 했는데 이렇게 진지한 고민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고 그래서 일기장의 내용이 길어졌나 보다. 진지한 땡땡 언니는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도 있고 나도 그러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군가에게 비밀을 잘 털어놓지 않았다. 아무리 친해도 다른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게 되는 순간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게 되는 것 같았다. 가끔씩은 솔직하지 못한 내가 밉다. 고치려 노력해도 난 사소한 비밀마저 털어놓기 어렵다. 정말 아주 작은 사소한 고민이라도 털어놓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그러고 보면 나는 내가 먼저 진솔하게 못하게 행동한 게 잘못된 것이었을까? 인간관계 앞에서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 그저 웃고 참고 넘어가고 남들 눈엔 착하다라고 하지만 난 내가 좀 나빠졌으면 싶다. 그냥 내가 좀 이기적인 아이로 조금만 변했으면 싶다. 소극적인 내가 아니고 당당하고 솔직한 나. 나 혼자 해결하려 들고 싶지 않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이 일기장의 이름 같은 걸 생각해 보았는데 내 예전 어린 시절 마음속 친구 큐리팅 오글거리지만 이라고 지으련다. 너무 쓰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일기를 다 읽어드렸고요. 너무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일기를 읽으니까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노래를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종신과 민서의 처음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선곡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코너 1의 주제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일기도 처음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들으신 분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내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적응이 안 되네요. 대본을 잘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도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방송이니까 차차 나아지겠죠? 이것도 처음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 일기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반에 들어갔어요.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중학교 때 이제 그 성적으로 들어간 반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개 이제 선배들이 사용하다 그런 문제집들이 있었어요. 그 반에. 그래서 좀 쓸만한 책이 있을까 이러면서 막 뒤적뒤적거리면서 찾아보다가 일기장인지 몰랐어요. 그냥 공책, 필기 공책인 줄 알고 딱 폈는데 일기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걸 읽으면 안 됐지만 딱 이 한 부분을 읽는데 되게 글을 잘 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필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아마도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그런 일기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나도 일기를 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딱 그 일기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큐리팅이라고 했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이름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일기를 썼는데 그때 이제 한창 안내 일기를 읽고 영감을 많이 받아서 나도 일기장에 이름을 좀 써야겠다 싶어서 왜 큐리팅이라고 지었는지는 솔직히 지금 기억은 안 나요. 큐리팅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1 때 이렇게 일기를 한 2페이지? 3페이지 쓰다가 말아서요. 다음 회차 때는 아마도 초등학교 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처음이란 주제에서 사실 말하고 싶은 거는 설렘과 두려움인데 이때 사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해서 설레기도 했지만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느껴보셨을 테지만 새 학기가 되면 항상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솔직히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두려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일기장에서는 정말 처음에 막 친구도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과연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너무 소극적이고 그렇게 돼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다행히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되게 재밌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쭉쭉 친구들을 잘 사귀어서 정말 활발한 그런 아이로 컸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소극적이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점점 커가면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는 사실 아직도 그래서 제 모습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정말 활발한데 회사에 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기에서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 제가 사실 비밀 같은 거를 친구들한테 엄청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도 아마도 초등학교 때 뭐 그런 상처가 있었지 않을까요? 비밀을 털어놨다가 그게 갑자기 다 만천하에 알려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사실 지금은 그래도 친구들한테 이제는 고민 있으면은 잘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 친구들이랑 싸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뭐 화나는 일 있어도 제가 참거나 그랬고 그냥 친구들이 한테 뭔가를 터놓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잘 털어놓습니다. 그런 게 고민이었군요, 제가. 근데 사실 뭐랄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성찰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성찰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지금 딱 든 생각이 제가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지만 항상 걱정투성이네요, 저는. 제가 일기를 딱 봤을 때 나는 뭐가 고민이고 뭐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항상 물음표. 뭐 할 수 있을까? 뭐뭐 될까? 정말 걱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끝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도 고민투성이었군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일기를 읽으면서 너무 공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의 필력에 그리고 너무 뭐랄까 부끄럽네요. 사실 자기 일기장을 남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긴장도 되고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두서없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두려울 뿐이야. 네, 너드 커넥션의 두려울 뿐이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DJ 세림의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를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도 역시 첫 번째 코너와 관련 있는 제목의 노래로 가져온 거예요. 두려울 뿐이야. 두려움과 관련 있는 키워드로. 그래서 이 노래도 사실 그냥 처음 알았거든요. 찾아보다가.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 때문에 아마도 좀 좋아하는 곡이 될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네요, 정말. 네. 그러면 바로 코너 2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너 2는요. 나의 주간일기 시간입니다. 제가 주간에 이제 끄적끄적 작성한 일기들을 읽어드리는 코너인데요.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쯤 2주 전쯤 쓴 내용이거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타양살이. 타양살이를 처음 경험한 것은 약 5년 전 경기도 용인이었다. 원하던 대학에 모두 떨어지고 가장 원하지 않았던 학과에 학교가 덜컥 붙어버렸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학교는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 낯선 환경, 낯선 친구들, 낯선 집.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게 없었다. 그러다 결국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자퇴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운이 좋게도 가고 싶었던 대학 중에 한 곳에 붙었다. 그리고 다시 대전에서 두 번째 타양살이가 시작됐다. 그렇게 원했던 곳이었는데 이상하게도 1년 전의 느낌과 비슷했다. 낯선 환경, 낯선 친구들, 낯선 집.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했고 외면을 했지만 타양살이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가수 잔나비의 전설이라는 앨범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아련하다.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집도 익숙하지 않아서 초반엔 위축되고 슬펐던 마음이 절로 떠오른다. 코로나 때문에 대전에 산 기간이 그리 길다고 말할 순 없지만 대전이란 곳은 나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대전에 사는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익숙해지고 편안해졌다.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2022년 그해 말 나에게 세 번째 타양살이가 올 줄이야. 좋은 기회에 옥천에 다시 오게 되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본가인 천안으로 돌아가야 했다. 솔직히 많이 고민됐다. 관심이 있는 분야, 좋은 분들.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연고가 없는 곳에서의 타양살이였다. 뭐든 처음이 어렵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알고 있어도 걱정이 됐다. 아직 낯선 곳에서 살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결국 옥천에 왔다. 물론 작년 여름 학교 인턴으로 옥천이란 곳은 2개월간 경험을 했지만 주거지를 옥천으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다. 정말 모든 것이 낯설어서 꼭 빨간색 벽돌 사이에 뜬금없이 무채색의 검정색 벽돌이 끼어있는 것 마냥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타양살이란 몇 번을 해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낯선 느낌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겠지?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호의 타양살이. 네, 배호의 타양살이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코너 2 나의 주간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 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타양살이가 이번이
뭐 용인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거 합치면은 세 번째 타향살이에요. 제가 본가가 천안인데 정말 천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지만 거의 뭐랄까 천안에서 거의 지금 살아있는 인생의 절반 정도는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너무 떠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뭐랄까 좀 지루했달까? 계속 천안에서 놀고 천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질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으로 이제 학교를 다녀서 대전에서 살다 보니까 그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그리고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그때 얼마나 외롭던지 네 너무 환경도 낯설고 대전이란 곳을 사실 뭐 가본 적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가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낯설고 친구들도 낯설고 집도 낯설고 내 온전한 공간은 어디인가 하면서 제가 성차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성차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제 익숙해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대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물론 옥천도 좋습니다. 옥천에서 대전이 좋다고 하기는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그 기간에 비해서 뭐 대전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적응을 했고 또 이제 그곳이 또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옥천도 지금 주거지를 옮겨서 사실 12월 말쯤에 제가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모든 게 너무 낯설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밖에도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아마 더 적응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옥천의 맛집은 어디일까요? 옥천의 맛집을 아시는 분들은 너튜브 채널로 오셔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향살이를 다들 해보셨겠죠? 사실 타향살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그죠?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사는 거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타향살이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더 내향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건진 모르겠어도 이런 스타일은 좀 더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언제쯤 적응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네요. 하지만 이 낯선 느낌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겠지. 무뎌지겠죠. 그리고 용인에서는 또 사실 오래 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용인 살 때 저 되게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그 예상지에 벗어나는 곳에서의 거주였기 때문에 네, 우울했었어요, 저 때. 그리고 뭐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딱 이제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문을 닫고 제가 저희 지금 곧 졸업을 하는데요. 그 학교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뻤죠. 거의 벼랑 끝에서 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타향살이고요. 네, 타향살이. 근데 아까 이제 노래도 제가 주제랑 관련을 짓자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목이 타향살이인 노래를 갖고 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저 노래가 굉장히 구슬프고 사실 제 세대가 들어본 적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노래긴 한데 네,
저 정도의 그런 어떤 정서랄까? 저 때는 더 힘들고 타향살이라고 함은 저 시절은 더 힘들었겠죠. 이동수단도 그렇게 쉽지 않고 먹고 사는데 더욱 더 힘들었을 그런 시기니까 그래도 타향살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 그리고 또 제 소재가 제 일기장이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일기장의 내용들이 다 소진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다른 분들의 일기장을 좀 구하러 다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고 말겠죠? 처음 방송에 폐지라는 말을 하는 방송이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잡담 프로그램 아니고요. 네. 일기장 읽어드리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계속 처음이다. 처음으로 하는 방송이다. 그래서 미숙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노래를 두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 준비했냐면요.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그리고 샤이니의 낯선 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그리고 샤이니의 낯선 자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요. 일단 고민보다 고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고민보다 고 하시라고 선곡을 했고요. 그리고 샤이니 낯선 자는 제가 아무래도 옥천에서의 낯선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낯선 자로 했습니다. 점점 낯선 자가 아니고 뭐 편안한 자? 모르겠네요. 낯선 자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네. 아쉽지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와. 네. 억텐이네요.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고요. 오늘 첫 방송 정말 얼렁뚱땅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나아지겠죠. 첫 방송이니까. 네. 여러분, 104.9 메가헤르츠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요. 모바일 어플 옥천 FM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요.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